오늘 하루도 참 길었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어느덧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섭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어째서인지 눈은 말똥말똥해지고 마음은 자꾸만 어딘가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가만히 누워있으면 천장 위로 자식들 얼굴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서울 사는 큰아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가라앉아 있었지요. 괜찮아 엄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긴 했지만 어미의 귀는 그 말투 속에 숨겨진 피곤함을 알아챕니다. 밤새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막내딸은 또 어떤가요? 주말에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깐 들렀다 갔는데 그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보였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기침하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손주 녀석이 밤에 기침하며 잠을 설치진 않을까? 딸애가 혼자서 아이 간호하느라 또 고생하진 않을까? 며칠 전 큰아들과 통화할 때 했던 그 말, 엄마 너무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 가시처럼 걸려 있습니다. 나는 그저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혹시 내가 잔소리가 심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조금만 더 조심해서 말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들이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부모라는 이름표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으니 말입니다. 그 큰 키에 이제는 제법 흰머리까지 섞인 아들, 딸의 모습을 봐도 내 눈에는 여전히 학교 가방 메고 엄마 다녀올게 하던 그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 걱정만큼은 한 톨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잠시 멈춰 서보세요. 밤은 원래 쉬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자식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활시위를 이제는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팽팽한 활시위는 강할지 모르지만 계속 당겨져 있으면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쉼이 없는 걱정은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 내일 아침 일어날 힘마저 앗아갑니다. 장자라는 옛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늘과 땅은 아무 말 없이도 만물을 살리고 사계절은 말하지 않아도 때를 어기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얼어붙었던 땅은 누군가 걱정하고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뜻해지며 새싹을 틀 준비를 합니다. 여름의 푸르름도 가을의 결실도 모두 자연의 리듬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요. 하늘은 한 번도 이번 봄은 제대로 올까? 하며 밤잠을 설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그의 한겨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견뎌내는 힘은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키우면서 심어준 씨앗들, 그 단단한 뿌리가 그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 못 들며 걱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력으로 내일의 태양 아래서 꿋꿋이 살아갈 것입니다. 손주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랍니다. 당신도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죠. 열이 펄펄 끓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는 또 씩씩하게 일어났고 그렇게 조금씩 더 튼튼해졌습니다. 지금 손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지혜의 말씀들은 당신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밤하늘 아래서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 전해주는 다정한 위로일 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한번 쓸어내려주고 이제 그만 자식 걱정은 밤의 어둠에 맡기라는 작은 손짓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십시오. 베개를 조금 더 폭신하게 눌러주고 이불을 턱 밑까지 당겨 올립니다. 당신의 몸이 침대에 푹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다면 살짝 펴줍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이야기를 따라와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중이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밤은 길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에게 서운함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아주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혹은 아침에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하고 통화를 뚝 끊었을 때, 아니면 손주 생일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는데 딸이 엄마 요즘은 이런 거 안 써,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하고 무심하게 말했을 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싸늘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말은 삼키지만 그 서운함은 가슴속 어딘가에 돌멩이처럼 남아 묵직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돌멩이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꾸만 그 장면이 되풀이되고 내가 한 희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일하던 그 시절, 내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던 그 세월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오는 건 이 차가운 서운함뿐인가 싶으면 잠은 더 멀리 달아나지요. 하지만 장자는 우리에게 거울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방 화장대 위에 놓인 그 오래된 거울 말입니다. 거울은 참으로 신기한 물건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당신의 얼굴을 또렷하게 비춰줍니다.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는 눈가도 밤새 걱정으로 굳어진 표정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요. 하지만 당신이 거울 앞을 떠나면 어떤가요? 거울은 당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디 가세요? 좀 더 계세요. 하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제자리에서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거울에는 어제 비춘 얼굴도 일주일 전 비춘 풍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울은 매 순간 깨끗합니다. 거울은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항상 새롭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평온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거울 같은 마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물이 오면 비추고 사물이 떠나면 붙잡지 않는 마음. 오늘 자식이 기쁜 얼굴로 전화하면 함께 기뻐하고, 내일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거기에는 집착도 없고 원망도 없고 서운함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거울이 되지 못하고 낚시 갈고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낚시 갈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고리는 물고기가 지나가면 꽉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물고기가 도망가려 할수록 갈고리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 마음속 갈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마음이 갈고리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지, 내 말에는 고분고분 따라야지, 이런 당연함들이 갈고리가 되어 자식의 뒷모습을 잡아당깁니다. 내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갈고리가 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기대들이 갈고리가 되어 자식의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도 그걸 압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모를 리 없지요. 하지만 그 희생이 갈고리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멀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우리에겐 또다시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다릅니다. 거울은 자식이 기쁜 모습으로 오면 기쁘게 비춰주고, 바빠서 멀어지면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있는 그대로 흐릿하게 비춰줄 뿐입니다. 거울은 왜 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는 거야?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가거라, 갈 일이 있으면 가거라 하고 담담하게 배웅할 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울처럼 담담한 마음으로 자식을 보내주면 자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갈고리가 없으니 도망갈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마는 요즘 어떠신가 하고 자발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자식이 스스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오면 그토록 반갑고 좋은데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며칠씩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했답니다. 에이,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하는 말이 자꾸 나왔고, 자식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되 돌아갈 때는 어서 가거라,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지 하며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섭섭한 내색 대신 잘 가라, 조심해서 가고 하는 담담한 배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답니다. 죄책감 없이 갈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진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고, 엄마, 다음 주에 또 들르게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울에는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녀간 뒤에도 거울은 여전히 고요하고 깨끗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써보십시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그 상처를 밤새 비비지 마세요. 상처를 자꾸 만지면 더 아프고 더 깊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아이가 오늘 피곤했구나. 아이가 이제 자기 삶이 바빠졌구나. 어른이 되면 다들 저렇게 무뚝뚝해지는 법이지. 비춰주고는 다시 고요한 당신으로 돌아오십시오. 붙잡지 않으면 상처도 남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전화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자식이 명절에만 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명절의 하루를
온전히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거울은 욕심이 없습니다. 거울은 나를 매일 봐줘, 나를 더 오래 봐줘 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해 비춰줄 뿐입니다. 당신도 그런 거울이 되어 보십시오. 자식이 곁에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 있어주고 자식이 떠날 때는 담담히 보내주는 것. 그 사이에 기대도 집착도 서운함도 끼워 넣지 않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거울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밤 당신 가슴 속에 박혀있던 서운함의 가시를 하나씩 뽑아보세요. 그 가시는 당신을 아프게 할 뿐 자식을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가시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거울을 놓으십시오. 맑고 투명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거울을.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걱정들이 떠다니고 있나요? 큰아들의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막내딸의 결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식 부부 사이가 요즘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지요. 걱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마치 안개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산을 보면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나, 딸이 이혼하면 어쩌나, 모두 안개 같은 걱정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는 그 안개 속을 헤매며 밤을 지새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 도라는 큰 흐름 속에 있다.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큰 강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그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을 새운다고 자식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걱정은 당신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어떤 걱정들인가요?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혹시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하지만 실제로 잘렸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잘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안개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식의 직장 생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식 부부의 관계, 당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는 4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이후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게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려나, 혼자 늙으면 어떡하지 하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누구 좀 소개시켜 줄까?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심기만 불편하게 하는 것 같구나. 그 뒤로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들이 혼자 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고 아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이 스스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은 뒤의 일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우리가 안개를 걷어내려고 손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빠질 뿐입니다. 안개는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밀어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휘두를수록 우리만 지치고 안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어떤가요? 해가 떠오릅니다.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면 안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의 이치대로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걱정도 안개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이 스스로 부딪히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그 안개는 저절로 걷힙니다. 당신이 밤새 걱정하지 않아도 자식은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의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그러지 마라 해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실수할 권리가, 넘어질 권리가, 그리고 다시 일어설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 안개 속에서 자식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집안의 등불을 밝혀두고 평온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엄마 아빠는 여기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걱정과 간섭은 사실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 내 자식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당신이 오늘 밤 깊이 잠드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밤마다 잠 못 들며 걱정에 시달리면 그 걱정의 무게는 고스란히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신다는 죄책감이 자식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집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벼랑 끝을 걷는 상상은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따뜻한 방 안, 포근한 이불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안개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질 실체 없는 안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걱정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 걱정을 잠시 방 밖에 두고 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 지금은 쉴 시간이야.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20대의 당신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도 일을 배우고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뛰어다녔을 겁니다. 30대와 40대는 어떠셨나요? 자식들이 태어나고 학교에 보내고 밥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50대에는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우리 애들만큼은 남들처럼 살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더 나이가 든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고 계시지요. 여전히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장자 철학의 정수는 소유에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소유란 어떠한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삶을 뜻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다면 후반전인 지금은 그 짐을 내려놓고 소유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걱정을 안 하면 그게 부모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 걱정을 안 하면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밤에 편하게 잠들려고 하면 나만 편하게 자도 되나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나무는 그늘을 드리울 뿐 새들에게 어디로 날아가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마당에 오래된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름이면 그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새들이 와서 가지에 둥지를 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갑니다. 하지만 나무는 새들에게 너는 동쪽 가지에 집을 지어라, 너는 서쪽으로 날아가라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드리울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늘을 내어준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명은 충분히 다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뙤약볕 아래서 지칠 때 당신이라는 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당신이라는 나무가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자란 새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날개를 돌보세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당신의 이름, 당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젊은 시절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셨나요? 어떤 분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림 그리는 것을, 어떤 분은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느라, 생계를 꾸려가느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어느새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가 온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오는 것, 오래전에 듣던 노래를 다시 틀어보는 것,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 한잔하자고 말하는 것, 자식의 삶에 몰입해 있던 시선을 천천히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주들까지 돌보느라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수채화 교실 모집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그림이야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취미 같은 거요. 할머니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이 떠올랐지만 별로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인생이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고 다른 수강생들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만큼은 할머니는 자식 걱정도 손주 걱정도 잊었습니다. 오직 붓과 물감 그리고 도화지만이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풍경화 한 점을 완성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할머니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제 할머니만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수채화 교실이 있는 날이면 할머니는 설렜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어떤 색을 써볼까 하는 기대감에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엄마 인생을 사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할머니와의 대화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자식들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찾을 때 자식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소요유, 자유롭게 논의는 삶. 그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도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답게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짐은 이제 당신이 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그 답이 당신을 소유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지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으로 우리는 바람이 지나갔음을 압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도 묘합니다. 어떤 인연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만큼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생명이 당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당신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고, 아이가 행복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었고 아이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키는 당신보다 훨씬 크고 목소리는 굵어졌으며 이제는 자신의 가정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대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가 스스로를 갈망하며 낳은 아들, 딸이다. 우리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도와준 통로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리는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하지만 다리가 물을 붙잡고 너는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하고 다리는 그저 물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다리입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잠시 받쳐주는 다리. 그들이 다리를 건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뒷모습을 축복하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바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름날 오후 창문을 열어두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책상 위에 종이를 날리고 당신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뻗어 바람을 움켜쥐려 하지만 바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창문을 닫아 바람을 가두려 하면 바람은 방 안에서 답답하게 맴돌다가 소리가 나고 불편해집니다. 바람은 원래 흐르는 것인데 억지로 가두려 하니 바람도 괴롭고 우리도 괴로워집니다. 자식이라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곁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왔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우리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그 바람은 점점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 바람은 다른 곳으로 불어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바람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곁에 머물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멀리 불어갈 때는 뒷모습을 축복해주는 것. 잘 가거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바람이 다시 불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무위의 사랑입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둔다는 뜻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혼자 계셨지요. 처음에는 딸이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딸이 오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딸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딸은 항상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딸을 키운 건 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키운 게 아니잖아. 딸이 행복하라고 키운 거잖아. 그 생각이 들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딸이 바쁘다는 것은 딸의 인생이 충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딸에게 언제 오는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편할 때 와. 엄마는 괜찮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연락할 수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딸은 더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깨달았습니다. 딸이 오지 않는 주말에도 어머니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것이 바람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바람이 내 곁에 머물 때는 시원함을 즐기고 바람이 떠날 때는 그 떠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바람은 저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람의 방향도 바뀌듯이 자식들도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불어오는 자식이라는 바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잘 가거라 그리고 잘 오너라.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품는 것입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식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식은 부모에게 자주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힌 자식은 답답하고 답답한 자식은 더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바람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상쾌하고 우리도 상쾌합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호수는 잠시 물결이 일다가 다시 고요해지지요. 당신의 마음도 그런 호수가 되어보세요. 자식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잠시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그런 호수,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몸의 긴장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발끝부터 천천히 종아리, 허벅지, 허리, 가슴, 어깨, 그리고 목과 얼굴까지 모든 힘을 빼냅니다. 당신은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이제 우리 대화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이 순간 이 공간에는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먼저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천천히 풀어줍니다. 발목도 편하게 놓습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다리 전체에 힘을 쭉 빼줍니다. 허리를 침대에 깊숙이 맡깁니다. 온종일 당신의 몸을 지탱해준 허리를 이제는 쉬게 해줍니다. 침대가 당신의 허리를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가슴과 배도 편안하게 놓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리듬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숨결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식 걱정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내려놓습니다. 어깨가 침대 쪽으로 스르륵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어깨 위에 얹혀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내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목을 좌우로 아주 살짝만 돌려보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목이 편안해지면 머리도 편안해집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지는 않나요? 자식 생각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면 천천히 그 주름을 펴줍니다. 눈도 편안하게 감아줍니다. 억지로 감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입가도 부드럽게 합니다. 입술에 힘을 빼고 턱의 긴장도 풉니다. 이제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아니, 구름 자체가 되었습니다. 경계도 없고 무게도 없고 오직 부드러움만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장자라는 옛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여행이었습니다. 거울 같은 마음을 배웠습니다. 자식이 오면 비춰주고 자식이 가면 붙잡지 않는 마음, 상처를 저장하지 않고 매 순간 깨끗한 마음, 안개 같은 걱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걷어내려 하지 않아도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지는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지혜, 소요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라는 것, 그리고 바람 같은 인연을 배웠습니다. 자식은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바람이고 그 바람을 붙잡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당신은 참으로 장한 부모였습니다. 험한 세월 풍파 속에서도 자식들을 이만큼 키워냈습니다. 배고픈 시절 당신은 굶어도 자식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 당신은 추워도 자식들을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당신이 심어준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 당신이 가르쳐준 인내, 당신이 몸소 실천한 희생,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의 뿌리가 되어 그들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당신의 걱정이 자식의 앞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한 기도가 자식의 등을 따뜻하게 밀어줄 것입니다. 걱정하는 부모보다 평온한 부모가 자식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우리 아이가 자기 길을 잘 걸어가기를. 이렇게 짧은 한 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는 걱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당신을 감싸 안는 포근한 담요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 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자식들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의 밤도, 멀리 떨어진 딸의 밤도, 손주들의 밤도 별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고요함이 당신의 잠자리를 보살펴 줄 것입니다. 대지는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당신의 무게도, 당신의 피로도, 당신의 걱정도 모두 대지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지는 그것을 양분으로 바꿔 내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틀 준비를 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려놓은 모든 걱정들은 대지가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자식에 대한 집착은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지고 오직 자식을 향한 맑은 축복과 당신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밤새 잠 못 들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희생할 만큼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심지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경계마저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구름입니다. 당신은 이제 바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깊고 단잠에 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햇살이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